자, 이번에는 여섯 번째 전선로 및 배전공사로 들어가 봅니다. 전선로 배전공사. 자, 일단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여기 전신주, 전봇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위로 가는 전선을 가공전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전선 이렇게 있더라도 또 고압이나 저압이 이렇게 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고압 가공선, 저압 가공선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그럴 때 이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제 가공전선로 전선의 굵기는 400V 미만일 때에는 2.6mm, 나전선은 3.2mm, 또 400V 이상의 고압일 때는 이상이거나 고압일 때는 시가지 내에는 5mm 이상, 시가지 외에는 3mm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고압인 경우는 22제곱밀리미터 이상이다라고 하는 굵기를 써야 된다는 거죠. 뭐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게 좋죠. 참고만 해주시고. 그래서 가공전선로의 시설을 보면, 그렇죠, 이제 이런 우리가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35kV 이하의 가공전선로의 높이를 보면요. 자, 기본적으로 이 가공전선로는 도로를 이렇게, 그렇죠, 여기 차선이 있네. 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이 높이가 6m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철도를 횡단할 때 철도는 조금 더 높아야 된다는 거지. 6.5m 이상. 그리고 기타 장소는 5m가 되고요. 5m.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거 횡단보도교라고 하죠. 횡단보도교. 거기에서는 3m 이상이 되겠어요. 3m 이상. 자, 그 다음 가공전선로 시설에서 이제 케이블을 우리가 시설할 때, 가공 케이블을 시설할 때 생각해 보면 보시면 이렇게 조가용선이라고 있어요. 여기 케이블을 이렇게 시설할 때는 케이블을 매달아서 이렇게 시설하기 위한 강선을 이렇게 둔 것이 있는데 이걸 조가용선이라고 하고 22스퀘어 이상의 아연도금 강선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행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케이블 요것을 달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행거의 간격은 50cm 이하, 50cm 이하의 간격을 둬야 되고요. 만약에 금속재 테이프를 쓸 때에는, 테이프로 감을 때에는 20cm 이하. 일단 행거의 간격은 50cm, 금속재 테이프는 20cm라는 거 기억을 해봅시다. 자, 가공전선로를 우리가 시설할 때 기본적으로 목주와 A종 지지물 같은 경우에는 표준 경관이 150m고요. B종인 경우에는 250m, 철탑의 경우에는 600m가 표준 경관이 된다. 표준 서로 간의 거리가 되겠죠. 표준 거리가 이렇게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목주는 지금 뭐 거의 여러분들 본 적 없죠. 목주 이렇게 생긴 거고요. 뭐 섬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본 적 없죠. 목주 나무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로 되어 있는 거 철주, 철주죠. 철주. 그리고 우리 흔히 많이 보는 철근 콘크리트주가 있죠. 철근 콘크리트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철탑이 또 이렇게 생긴 거죠. 철탑 이런 것들이 바로 지지물이다 이렇게 된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가공지선은, 자, 가공지선은 뭐냐, 직경례로부터 전선을 보호하는 거죠. 여기 우리 콘크리트주 전봇대 여기 위에도 보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 이런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3상의 전원 위에 이렇게 있는 이것을 우리가 가공지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벼락이 치는 거죠. 우리가 직경례가 딱 때릴 때 얘 앞에서 요 녀석이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지. 여기 지금 철탑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지나가는데 여기 살짝 보이나요? 여기 이 부분이 바로 가공지선이고, 역시 이 3상의 전력선을 이 낙뢰 직경례로부터 보호해서 여기에 먼저 맞겠죠. 그러면 땅으로 우리가 방전시키면 된다 그 얘기지. 이걸 가공지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가공전선이지. 이런 가공전선들을 병과 같이 시설한다 그 얘기죠. 같이 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고압 같은 경우는 4.0mm 이상 나경동선을 병가시키고요. 특고압은 5.0mm 이상 역시 나경동선을 병가하고, 자, 이렇게 둘 때 일반적으로 여기 뭐 길이보다도요 이렇게 둘 때 보통은 높은 전압을 위에다 둔다 그 얘기죠. 만약에 고압선이 위에 있고, 그렇죠, 저압선이 밑에 있다 그러면 저압선을 밑에 두자 그 얘기지. 높은 전압을
상부에 시설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압과 저압을 병가할 때 서로 떼어두어야 될 거리, 그걸 우리가 이격거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0.5m, 즉 50cm 이상은 떼어둬야 된다 그 얘기죠. 고압 가공선과 저압 가공선이 있을 때 50cm, 0.5m 이상은 떼어줘야 되고요. 고압 측이 만약에 케이블을 썼다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다는 얘기죠. 30cm 정도로. 그리고 35kV 이하의 일종의 특고압이죠. 그때는 이걸 더 넓혀야 된다 그 얘기지. 1.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이제 가공전선의 공간은 배웠는데요. 아니, 병가를 배웠는데 공간은 뭐냐? 공간은 동일 지지물에다가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을 별도의 완금은 이렇게 전봇대 있을 때 이렇게 두는 거죠. 여기. 그쵸? 완금. 일종의 팔이죠. 팔. 어깨, 완자, 팔. 두어서 별도의 완금을 이렇게 둔다는 얘기죠. 완금을 별도로 두어서 동시에 시설하는 것을 가공전선의 공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는 뭐 고압과 저압을 두는 것을 가공전선의 병가 그랬고요. 여기에서는 가공전선과 약전류전선 뭡니까? 뭐 통신선, 제어선 이런 것들이 약전류전선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가한다. 그래서 전선을 역시 위에다가 두겠다 그 얘기죠. 가공전선을 상부에다가 시설하고 그 다음에 공가 시의 이격거리는 얘가 저압이고 얘가 약전류전선일 때에는 0.75m 즉 75cm 이상을 둬야 되고요. 고압인 경우 얘가 고압인 경우는 조금 더 떼어야 되겠죠. 2배 정도 되네요. 조금 더 거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지. 고압 같은 경우에는 1.5m 이상을 둬야 된다 그 얘기고요. 특고압은 2m 이상을 둬야 된다. 자, 이제 15kV 이하 중성선 다준 접지 방식으로 가보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때 한 곳에서만 이렇게 중성선을 접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접지, 또 연결을 해서 접지한 것을 다중 접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접지선은 기본 6스퀘어 이상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접지접 간의 거리는 300m 이하를 두자 그 얘기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겠죠. 300m 이하가 돼야 되고 각 지지점의 전기 저항, 각 접지점이죠. 각 접지점의 전기 저항은 305옴 이하를 유지시켜야 된다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칭한 합성 저항은 킬로미터당 35옴 이하를 유지시켜야 되겠다 그 얘기지. 자, 25km 이하일 때는 25km 이하의 중성선 다중 접지 방식일 때는 접지선 역시 6스퀘어가 되고요. 이때는 300이 아니라 접지점 간 거리를 150m 이하로 유지시켜야 된다 그 얘기지. 자, 가공 인입선 가봅니다. 자, 가공 인입선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 전복대에서 여기 변압기가 있죠. 거기에서 집으로 이제 전기를 끌어와야죠. 그럴 때 끌어오는 이 선을 가공 인입선이다. 보통 DV 전선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연 전선이나 또는 케이블을 쓰게 되는데, 자, 저압 2.6mm, 저압일 때는 2.6mm 이상을 쓰면 되고요. 단경간,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15m 이하인 경우에는 15m 이하인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걸 써도 되겠다 그얘기죠. 2.0mm 이상. 그 다음에 고압은 5.0mm 이상을 쓰고 있고요. 특고압으로 가져올 때는 케이블을 써야 된다 그얘기죠. 케이블. 자, 가공 인입선의 높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가공 인입선의 높이. 자, 여기 높이를 어떻게 둘 것이냐. 그러면 만약 여기가 도로를 횡단해야 될 경우 가공 인입선의 높이는 도로 횡단 시에는 저압일 경우에는 5, 고압일 경우에는 6. 우리가 가공전선은 그냥 6이었죠. 도로 횡단이. 근데 이 가공 인입선은 저압이 1m 낮네요. 5m와 6m가 되고요. 철도 횡단은 얘는 무조건 6.5예요. 철도 횡단은 6.5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철도 횡단은 6.5.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아까 우리 횡단보도교 얘기했었죠. 횡단보도교에서는 3m가 되겠어요. 3m. 일종의 6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횡단보도교는 저압이 3m, 고압은 3.5m. 기타 장소는 4와 5가 되겠어요. 4와 5. 요거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지. 그 다음 연접 인입선은 뭡니까? 이렇게 어떤 집에
가공 인입선으로 하나를 따왔는데 이 옆에 집이 있을 때 여기에서 또 새로 따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집에서 이렇게 따와서 다시 이쪽으로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걸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긍장 길이죠. 거리 뭐 거리라고 하면 되는데 긍장 총 이 거리는 100m를 넘기면 안 되겠다 그 얘기죠. 100m를 넘기지는 말자. 막 계속 무한정 이렇게 이어서 갈 수는 없다 그 얘기지. 전압 강화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100m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폭이 5m를 넘는 도로는 역시 횡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연접 인입선은 저압에 한해서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폭이 5m 내는 그러니까 건너갈 수 있지만 5m를 넘어서는 연접 인입선을 쓰면 안 되고 어디선가 다른데 뭐 전봇대를 세워서라도 그렇죠? 다시 가져와야 된다 그 얘기지. 그리고 옥내 관통 집 속을 지나서 이렇게 얘로 넘어갈 수는 없다 그 얘기죠. 옥내 관통은 금지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지물로 가는데요. 지지물 A종 지지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체 길이가 16m 이하면서 좀 작은 거죠. 설계 하중이 6.8kN 이하인 것을 A종이라고 하고, 자, B종은 A종이 아닌 모든 것, 철탑을 제외한 모든 것을 B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철탑이 있는데 아까 봤던 대로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 그 다음에 철탑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우리가 여기 가공선과 저기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려면 또 지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지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공선과 지중선에 교차되는 이런 철탑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철탑을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네요. 철탑도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B종 지지물 철탑으로 우리가 가보면 자, 직선형이 있다는 거죠. 직선형은 수평각도가 3도 이하인 직선 전선로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만약에 철탑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언제나 얘가 직선으로 갑니까? 조금 옆으로 휘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갈 때 옆으로 약간 휘어져서 전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 각도가 그쵸 3도 정도까지는 우리가 직선형으로 봐주지만 이 각이 3도 이상 옆으로 벌어졌을 때 그쵸 그것은 바로 자, 이 각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때보다는 더 힘을 받겠죠. 이쪽으로 그치? 자, 힘을 받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각도형은 우리가 3도가 초과될 때 각도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갈 때보다 분명히 이 철탑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힘을 더 받는다는 거죠. 이쪽으로 그렇죠? 직선인 경우는 양쪽이 팽팽하게 서로를 잡아당기니까 큰 힘을 받지 않지만 이렇게 될 때는 얘가 힘을 받게 되니까 새로운 각도형을 써야 된다 그 얘기죠. 이런 경우도 지금 뭔가 전선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을 이루면서 있다는 거죠. 자, 인류형으로 갑니다. 인류형은 전선로가 끝나는 부분에 사용한다는 얘기인데요. 전선이 이렇게 가서 여기서 만약에 끝나 그렇죠? 여기서 끝나서 이쪽으로 뭐 지중으로 들어간다거나 하는 경우 인류는 한쪽으로만 힘을 받는 형이다 그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양쪽에서 이쪽에서도 힘을 받고 이쪽에서도 힘을 받아서 그렇죠? 서로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뭐 크게 별 이상은 없는데 얘는 이쪽으로만 힘을 받게 되니까 이것이 상당히 한쪽으로만 힘을 받는 그런 형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형태 인류형이다. 한쪽으로만 힘이 몰리는 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가섭선이 인류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가섭선은 우리가 가공선이 설치되어 있는 그 전체의 선이 한쪽에 힘을 받는 그런 상황이다 그 얘기죠. 자, 내장형은 뭡니까? 장력에 사실은 견딘다 그런 형이에요. 내장형, 소내장탕이 아니라 장력에 견딘다. 즉 경관차가 큰 곳에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쭉 있을 때 여기에서는 경관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경관차가 커버리면 이것들이 받는 그런 장력보다 얘라든가 얘가 받는 장력이 아무래도 전선이 더 길기 때문에 장력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경관차가 큰 곳에는 내장형을 써야 된다 그 얘기죠. 장력에 견디는 거. 그리고 직선로에서 우리가 보강형으로도 쓰이는 그런 지지물이 있다 얘기지. 보강형도 있다.
자, 이번에는 지선으로 갑니다. 지선. 자, 지선은 어떤 것이 바로 지선이냐? 자, 근데 이 지선은 중요한 건 철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탑. 철탑은 아까 봤죠? 웅장하게 생긴 그런 철탑에 이런 지선을 쓰진 않는데요. 자, 우선 지선이 뭔가를 보면, 자, 보통 지선, 여기 전봇대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얘가 힘을 받게 되면, 그쵸, 요것을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쵸? 멀쩡하게 잘 서 있기 위해서 이쪽 땅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박아서 요 녀석을 지탱하는 선을 우리가 지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이 보통 지선이에요. 그리고 수평 지선은 도로나 하천 이런 거를 횡단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본 전봇대 본주고요. 이것을 지선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전봇대 말고요. 따로 지선만을 위해서 이렇게 지선들을 둬서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얘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수평에 가깝다. 얘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걸 수평지선이라고 하고요. 이런 형태로 쓰는 것을 우리가 수평지선, 얘를 수평지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Y지선은 Y처럼 생겼다 그 얘기죠. 이렇게 Y처럼 생겨서 끌어내고, 뭐 여기에 애자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묶어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Y자 형태로 되어 있는 지선. 그렇죠? 이 다수의 완금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 시설하게 된다 그 얘기지. 궁지선은 좀 뭔가 궁핍하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지선을 만들려고 하는데 건물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여기다 못 만들지. 그러니까 뭔가를 약간 이렇게 더 궁핍하게 이쪽 안쪽에다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이쪽에 하나 더 뭔가를 만들어서, 그쵸? 이렇게 각도를 확 꺾어서 만든 선을 궁핍하다. 그래서 궁지선 이렇게 얘기하죠. 건물 인접으로 지선 설치가 힘든 경우에 궁지선을 쓰게 되겠다. 자, 지선의 그러면 구비 조건은, 자, 지선은 제 친구 이름이 오지선이에요. 오지선. 남자인데 여자애처럼 이름이 생겼어. 오지선. 그래서 지선은 5하고 많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안전율은 2.5라는 거. 안전율은 2.5. 그리고 2.6mm 이상의 우리가 소선을 3가닥 이상, 3조 이상을 꼬아가지고 바로 지선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선이의 생일은 4월 31일이에요. 이게 특이하네요. 원래 4월달은 30일까지밖에 없는데, 그렇지? 지 생일은 4월 31일이라고 우기는 애요. 그래서 지선은 4.3일. 자, 지중 지표상의 30cm 부분은 우리가 아연도금을 지선봉을 달아둬야 된다는 거고요. 도로 횡단 시에 지선의 높이는 여기도 5m. 지선은 5야. 2.5 여기도 5. 물론 뭐 3조 이상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안전율과 도로 횡단 높이. 오지선, 지선은 2.5, 도로 횡단은 5m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도로 위에 여기까지는 5m는 적어도 유지시켜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기억이 됐죠? 그럴 때 이제 이게 본주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주가 이렇게 있어서, 그쵸? 아까 본대로 보통지선 이렇게 있고, 이 보통지선을 땅속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묻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기에 큰 콘크리트 같은 거, 이걸 앵커라고도 하고 근가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근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묻어 놓는 거죠. 이게 힘을 받기 위해서. 그치? 그리고 얘가 수평지선이라고 그랬죠. 얘보다는 좀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도로 횡단 시에는 역시 5m, 오지선 2.5, 그쵸? 보도는 2.5.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 연결된 이거 여기 지금 애자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구형 애자, 동그란 애자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요 길이를 쭉 이렇게 내려봤을 때 이 녀석은 2.5m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전주의 근가다. 요 녀석이죠. 이거를 조금 더 힘있게 지탱하기 위해서 만든 앵커, 근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또 이런 형태도 있죠. 이런 형태는 두 개의 지주, 요 녀석을 공동으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공동지선, 지선애자, 구형애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이것을 이렇게 쭉 내렸을 때 2.5m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금이 여러 개 있거나
또 그렇길 때 이거 Y자 형태로 돼 있는데요. 역시 이거 지선애자, 구형애자 이렇게 되고 역시 이걸 쭉 이렇게 내려봤을 때 2.5m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앵커가 좀 작게 그려져 있네요. 근각, 그쵸? 근각. 여기도 근각, 근가요, 근각. 근각. 자, 뭐 이런 형태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궁지선. 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런 궁지선도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 궁지선이 있다. 자, 그래서 지선 설치의 부속품으로 보면요, 지선 밴드, 지선을 지지물에 고정할 때 여기 뭐 밴드가 있다는 거죠. 지선 밴드. 그 다음에 지선 근각, 앵커라고도 하고요. 이런 거, 지선 근각. 지선을 지중해에서 고정시키려고 하는 콘크리트 블록이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지선과 연결하려면 뭔가 연결하는 부품이 유볼트라고 있는데요. 요거 유볼트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실시시 고정하는 것을 우리가 유볼트 이런 부품도 있다 그 얘기죠. 자, 이제 배전용 기기로 가는데요. 자, 이 강의는 뭐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자, 이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